안녕하세요. 박진혜입니다. 오늘 제목은 경계입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또 그 밖에 개신교라는 종교,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 경계도 가지고 있어요. 이 북한에서 이런 종교의 경계, 그리고 또 정치 경계, 이곳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서로가 충성을 위해서 의심하고 또 질투하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 경계는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의 경계가 좋았던 점은 그곳에서 외부의 모든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같은 고장에서 같은 사람이 만나서 같은 민족이 결혼을 하고 살면서 그것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어쩌면 민족이 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살려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세계가 이상했어요. 우리처럼 동양인, 그리고 김일성에 대해서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뭔가를 하나로 단일했던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세뇌가 되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그것이 계속 그것이 장성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교체가 일어나고 그것이 균형의 힘이 다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단일하고 행복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응당하다 받아들였던 그곳에서 서로가 죽는가, 그리고 여기서 튀어서 중국이나 그 밖에 삼국으로 가는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가족이 균형의 기본이었는데, 제가 24살까지 살 동안은 가족의 균형이 북한에서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전 최고라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 24살 되던 해에 부모님도 잃고 또 이 가족의 균형이 우리 집뿐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무너지는 거 보면서 북한의 균형이 무너지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넘었죠. 그리고 넘으면서 저는 그곳에서 저만의 경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분이 탈북자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부터 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탈북자라는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저에게 다가와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좋은 눈인 게 아니라 색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안 좋게, 그러나 뭐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도 안 하던 그런 것을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는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뭔가에 대해서 이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길래 없이 여긴다, 이런 말이 그냥 맞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차별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도 우리 북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온전하게 동등한 한국인으로 대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했댔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제가 풀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 경계가 다 풀어지는 것을.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상생시켜야 저도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뭐 어떤 기독교인이라든가 불교라든가 그 밖에 한나라당의 뭐 정치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색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기독교인도 좋아했었고 또 불교인도 존중했었고 또 한나라당인도 저는 그 사람들 생각에 대해서 인정해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그 사람들 정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제가 상생을 생각하고 나의 상생과 이웃이 상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마음의 경계가 모든 것을 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풀리니까 오히려 제가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상대들은 자신이 이상형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을 요구하고 또 불교는 불교인을 요구해요. 저는 중간에서 상담하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립의 입장에 있는다는 이것이 절실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건에 맞고 그 사람들이 발전 단계에 맞고 안목에 맞는 사람들을 저는 저희 안목으로 그 사람들을 이상형으로 도와줄 수 있었고 성원도 커플 한 커플 한 커플씩 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제가 중국에서나 또 한국에서나 제가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우리가 처음에는 뭔가 발전된 자본주의 보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국에서 느낀 것은 저희 자유는 저희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 가족을 위해서 저희 자유를 저를 쓰이고 있더라고요. 단란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가족,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면 항상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도시락을 싸들고 갈 직장이 있었고, 그 단란하던 그 가정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탈북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전기를 마음껏 보고 그리고 물을 마음껏 쓰는 그런 사회 왔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이루어야 했어요. 다시 복귀하는 것을 저는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왔었고 한국에서 그것을 완성했었죠. 완성하니까 물론 시간은 흐르잖아요. 시간도 흘렀고 또 저희 노력도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 아픔도 있었고 뭔가 제가 잃어버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에 따라서 늙고 또 우리가 그때 우리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가족이 함께한다는 이것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이란 나라가 나에게 알려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알려준 것이 있다면 가족이 소중함이었다는 것을 저는 북한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착을 도와주면서 그 한국 분들과 탈북자 여성분들이 매칭을 도와주면서 느낀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생을 하면은 그것이 가족이지만 상생을 못하면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족일수록 그 한 집안의 한 성원일수록 사랑하고 도와주고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나의 몸과 같이 아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우리가 일생 바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입에서 계속 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생을 하지 않으면 정말 10년, 20년, 30년 그리고 50년 헤어진 가족도 만나게 되면은 돈을 뜯어가는 사람,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왔지, 죽지 않고 살아서 왔지, 이런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틀을 부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 틀 속에서 근본이 있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기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었고 가정이었어요. 우리는 나의 상생은 가족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가족의 상생이 이 사회의 상생이고 우리 세상의 상생이에요. 왜냐하면 상생하는 생각은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거든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